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법률스님의 책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떤 책이냐면요.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대로 좋다. 저번 시간에는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장이나 인간관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은 내용이 참 많은데 이 책이 신간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조금 저작권 문제로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장점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만 별것 없다고 느껴져서 괴롭습니다 라는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잘나고 좋은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초라해 보이고 왠지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률스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달리기를 할 때 육상 선수와 나를 비교하면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보다는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북이와 내가 달리기를 하면 어때요? 월등히 제가 잘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다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나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를 할 때 나와 정말 얼등하게 잘 나가고 최고이고 그런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한다면 정말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 또 나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비교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에게 그냥 걱정거리 그리고 안 좋은 감정들만 남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는 오직 단 한 명뿐입니다. 귀한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면서 괴롭히지 말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엄청나게 많은 경쟁력을 뚫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걸음을 한 걸음 걸을 때도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기어만 다니다가 걸음을 한 발을 내딛는 것조차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걷게 만들고 또 뛰어가게 만들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견하고 소중하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내 자신인데 그러한 자신을 부족하다 탓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해가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중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까요?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직장에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은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년은 견뎌라.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도에 제가 지원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한국에서 봉사자가 처음 파견되면 말이 많아요. 인도 전체 사회를 고쳐주려는 양 게으르다, 비효율적이다, 온갖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인도의 무더운 여름을 한번 지나보면 왜 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지, 왜 움직임이 느린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일하려거든 1년은 그저 묵묵히 견뎌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은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1년 뒤 마음이 좀 차분한 상태에서 봐도 회사를 위해 개선하면 좋겠다 싶을 때 문제 제기를 해보세요. 부정의에 비판 의식을 가지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오지만 긍정의에 비판 의식을 가지면 개선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문구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방송에서 법륜 스님을 처음 대했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법륜 스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부정의에 비판의식을 가지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긍정의에 비판의식을 가지면 개선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네. 어떤 일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비판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회사에서 일하면서 안 좋은 면을 보고 그것이 나쁘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내가 다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좀 더 좋은 회사, 그리고 발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월급도 올라가고 나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지위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불편하다, 안 좋다 생각을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 정도를 다니면서 회사의 시스템이나 일이나 그런 부분을 잘 배우고 나서 그래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한 시각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은 견뎌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부터 안 좋다, 불평할 생각, 꼬투리 잡을 생각 그런 나에게 이로운 점이 있나 없나 그 부분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한번 배워보고 열심히 배워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또 개선하려는 노력도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화단의 핀 꽃. 식물원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 화단이면 뽑아버리면 상관없지만 남의 집 화단이라면 뽑을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직장인데 나와 맞지 않는 상사나 동료를 만나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 괴로움은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생긴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그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동료와 친하게 사귈 필요도 없고 굳이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집 하단에 있는 꽃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인정하면 됩니다. 네.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면 좋지요. 그런데 나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잘 맞지 않고 삐그덕거리는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무언가 좀 더 나아지려고 아니면은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미워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람이 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잘하는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렇다면 그런 괴로움들이,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들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 조금 더 순탄하고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움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리고 또 생각이고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지금 이대로에 충분히 소중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